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표심 잡기가 바빠지게 됐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력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슈퍼그리드 사업은 광주와 전남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첫 재판이 예정대로 오는 28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올봄 이상저온으로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불어나는 가운데 재해보험 가입률도 낮아서 보상마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독주를 막기 위한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표심 잡기 활동이 바빠지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일주일가량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정식 선거 운동을 시작합니다. 후보들은 선거일 하루 전까지 유세 차량을 동원해 표심 잡기에 나서고 다음 달 3일까지 선거 공보물을 각 가정에 일괄 발송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광역 기초단체장과 시도교육감, 지방의원 등 423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재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의 관심은 민주당 경선 때보다도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다 러시아 월드컵 개막까지 앞두고 있어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이 독주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현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대거 물러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물갈이가 예고됐지만 지방 권력을 견제할 야당 후보의 당선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중당 등 야당들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의원을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가 지역 발전에 이끌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덕영 광주시장 후보와 박내호 전남지사 후보는 광주시 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 분권이 시대적 조류라며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후보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광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공약했고 박 후보는 전남의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민주평화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던 김종배 전 국회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을 통해 광주 정신의 소중한 가치를 역사 속에 우뚝 세워보고 싶은 소망으로 광주시장 출마를 결심했었지만 현실의 높은 벽을 느꼈다며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은 김 전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이 종일 좋지 않겠는데요.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심하면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는데요. 되도록 외출 삼가하시고 많은 물을 마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황사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오고 햇볕도 강해서 광주의 낮 기온이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는데요. 이렇게 낮에는 다소 덥겠지만 아침에는 쌀쌀할 정도로 기온이 낮아져 있어서 큰 일교차 염두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부터 자외선이 강하니까요. 자외선 차단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가 10.8도, 장성 6.5도로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아침에는 많이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영광이 25도, 담양과 화순, 나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4도, 영암 25도로 어제보다 대부분 2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곡성 28도, 구례 27도, 보성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북아의 전력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해서 어제 뉴스투데이에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 전남에도 크나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과 에너지밸리 기업들 그리고 자치단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혁신산단 2호 기업인 이 업체는
동부가 슈퍼그리드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꿈의 에너지벨트가 현실화된다면 무한대의 시장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북한 진출 의지도 강합니다. 저희들이 올라가게 된다 하면은 또 실현만 된다 하면은 저희 이 나주혁신산단 에너지밸리 기업들은 무조건 진출합니다. 동부가 슈퍼그리드가 구축될 경우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한반도의 전력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밸리에는 현재 310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혔고 이 가운데 60%인 186곳이 입주를 완료해 핵심 역할이 기대됩니다. 한전과 더불어 경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선 때 동부가 슈퍼그리드를 지역공약으로 발굴해 건의했던 전라남도는 사업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과 함께 한중일 전력망의 교차점인 광양망권에 슈퍼그리드 터미널 구축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 광주 나주 혁신도시 지역경제와 새로운 엔터프레너십, 이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데 큰 동력이 될 걸로 저희 기대합니다. 조만간 국가사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동부가 슈퍼그리드가 지역경제의 축복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에 제202호 법정에서 예정대로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환장을 받은 전 씨는 지난 21일 건강상 문제로 멀리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를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출석 여부나 이송 신청에 대한 결론과 관계없이 첫 재판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비하한 인터넷 방송 BJ의 이름을 딴 전남대학교 앞 PC방 가맹점이 대학생 단체의 퇴출 운동 끝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해당 PC방 점주는 사과문을 올려서 5.18 비하 발언을 했던 BJ 철구의 이름을 딴 가맹본부와 계약을 끊고 새 이름으로 개업을 했다며 광주 시민이자 전남대생으로서 논란을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방송 진행자인 BJ 철구는 지난해 인터넷 방송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비하해서 아프리카 TV에서 이용 정지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윤상원, 전태일 두 열사의 삶을 재조명하는 광주 MBC 5.18 특집 다큐 2개의 일기를 미리 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둘만의 특별한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열사는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시대를 이끈 양심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넘어 연결돼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남대 정외과 7일학번인 윤상원은 원래 출세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외무고시에 합격해 고위 관료가 되고자 했습니다. 외무고시 준비하면서 요즘 골프 치는 것처럼 그때는 조금 고급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테니스 했어요. 테니스. 하지만 빈민들 속으로 들어가 노동운동을 하는 쪽으로 그의 인생은 항로가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야학 활동에 투신했고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기계는 돌아간다. 사람이 돌아간다. 싸구려로 막 돌아간다. 긴 굴뚝의 연기 속에 우리의 피와 땀은 용이 되어 날아가는데 그래도 백옥불이다 천불이다. 잘 사는 세상이다. 무언가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윤상원이 재수생 신분이던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일어난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신의 이 노동 쪽으로 돌아와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결정적 계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루 15시간씩 먼지구덩이에서 일하는 평화시장의 소녀 여공들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전태일의 결단이 윤상원을 깨운 겁니다. 무성의하게 방치된 어린 동심을 하루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는 이 사업을 위하여 보잘것없는, 물질적으로 본다면 1달러의 값도 없는 나의 전부를 여기에 바칠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전남도청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비켜서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광주가 있는 겁니다.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난 전태일과 1950년 광주에서 태어난 윤상원. 비록 생전에 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23살 전태일의 희생이 10년을 거쳐 31살 윤상원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두 인물의 헌신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산자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5.18 민주광장에서는 100여 명의 작가가 모여 그림을 그리는 백인의 5월 정신 릴레이 아트가 열립니다. 네, 올해 주제는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월간 광주 아트 가이드 서동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릴레이 아트 주제부터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 올해 주제는 메이피플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인데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올해인 입소문을 통해서 전국에서 130여 명의 화가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차고 나오신 배지가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글자가 써져 있는데 네. 이 행사와 관련된 배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몇 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18분부터 이물리한 행진곡과 함께 구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진행되는데요. 전국의 웹툰 작가, 순정 만화가, 그림책 작가들과 광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화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각자 주어진 점에 그림을 그리는데요. 여기서는 5월 어머니들과 광주 시민들이 준비한 주먹밥, 홍어, 김치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들을 나눠 먹고 네. 밤 12시까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시간에 광장에서 나오시면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화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웹툰 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젊은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작가들이 참여를 하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주홍 작가의 감독으로 순정 만화로 유명한 원수원 작가와 공성술 작가를 포함한 전국에서 온 웹툰 작가들, 그리고 서진선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작가들, 그리고 광주에서 환희원 작가와 김혜성 작가를 비롯한 화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네. 여기서는 팬 사인회도 하고요. 커리케이처를 그리면서 민주광장에서 대동세상을 연상시키는 그런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행사는 계속 발전한다면 광주를 찾는 해외 아티스트들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멋진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작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작가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1980년대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시위 현장에서 페인트로 현수막을 직접 그려가지고 민주화를 외쳤는데요. 네. 그리고 30년 전에 거리 곳곳에는 스프레이와 붓을 들고 걸개 그림과 바닷가를 그렸던 미대생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행사는 표현과 장르를 떠나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그리는 광장의 그림 파티가 될 것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5월 정신에 동의하는 전국의 작가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번에 광주 구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백인의 5월 정신 릴레이 아트를 시작으로 올해 5번째가 되었습니다. 네, 올해의 정신을 계속 이어간다, 그런 의미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야외 행사가 열리면은 이제 날씨 걱정부터 드는데 지난주 또 금요일에는 또 비가 살짝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날씨 걱정은 없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없지만요. 네. 2016년에는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러 작가들이 행사를 취소하거나 내지는 비가 오지 않는 지하 상가 등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리를 뜨지 않고 묵묵히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5월 27일 윤상원 열사의 기일이었는데요. 주최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이 비는 윤상원 열사의 눈물이 아니겠느냐. 주최 측의 빗물을 조금 더 번질 수는 있지만 그것대로 그 자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참여 작가들은 그림 도구를 다시 가지고 와서 비를 맞으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비를 맞은 그림들이 더 멋있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네, 나중에라도 완성된 작품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 작품들은 추후에 5.18 기념재단 1층 갤러리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광주 아트가이드에서 전시 일정을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네, 저는 작가들이 이 자극을 받아서 이 강풀의 26년 같은 5.18을 소재로 한 그런 웹툰들도 많이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릴레이 아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지역이 지난 겨울 최악의 한파와 봄철 이상저온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많은데 정부 보상 기준은 까다롭고 지원금도 적어서 농민들의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귀농한 차상문 씨. 유자 1,200그루를 심었습니다. 새순이 돋고 우거져야 할 유자밭은 그러나 베어내야 할 나무가 훨씬 많습니다. 한파와 봄 이상저온을 겪은 유자나무가 끝내 고사한 겁니다. 새내기 농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귀농을 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가지고 전혀 농사일에 그걸 하다 보니까 매진을 하다 보니까 재해보험 강의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남의 이상저온 피해 규모는 지난달 중순 기준 전국 최대인 1,200여 헥타르. 집계가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꽃이 피는 계절까지 지켜봐야 하는 과수 특성을 감안하면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건 농약과 종잣값 수준. 피해 면적이 시군별로 50헥타르가 넘거나 인접 지자체의 피해가 커야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올해 가입한 농가가 지난해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과수가 많은 지역의 보험 가입은 저조합니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일반 농가들은 정부에서 재해 피해에 대한 그런 농약대나 대파대, 그다음에 생계 지원비 등 일부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수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기댈 곳 없는 과수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3명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42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3학년 박모군 등 3명이 자신의 초등학교 1학년 아들 머리에 고무공을 던지자 박군 등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쯤 나주시 다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 50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주택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의 사망 원인과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몸쪽 공을 당겼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2구는 볼이었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이명기가 3루를 밟았습니다. 홈으로 뛰고 있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3구를 걷어 올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중견수 뒤로 뛰고 있습니다. 담장 근처, 담장 쪽,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나지완 그랜드슬램. 원볼 투 스트라이크 걷어 올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뒤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담장 근처입니다. 넘어갑니다. 걷어 올렸습니다. 좌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을 원바운드로 때렸습니다. 1루에 있던 박경수 2루 맞고 3루까지 밟았습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볼 원 스트라이크 잘 맞췄습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공을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깊숙하게. 소중한 상황이라 어렵게 선택하겠죠. 센터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김주찬의 적시타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 최용우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야 되겠죠. 4구 빠졌어요. 밀어내기 몰래. 원앤원의 카운트. 땅볼 바운드 높게 튀었어요. 2루수 잡아서 1루에 노볼 원 스트라이크 변화구를 때렸습니다. 1, 2간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타구가 정확히 보이죠. 예, 높게 떴습니다. 자, 비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는데 안총이 잡았고 3루 주자 태업합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루까지 세이브. 걷어 올렸습니다. 코스가 좋습니다. 우중간으로 뻗어가는데 오익수가 잡았습니다. 이진영이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광주시가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치 대상은 3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주정차 위반과 속도 위반 등을 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광주시는 각 구청별로 마련된 첨단 영치 장비를 가동해서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무역수지 흑자가 2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 수출은 45억 2,700만 달러, 수입은 32억 9,100만 달러로 12억 3,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무역수지는 석유 제품과 철강, 화공품 등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적벽투어 운행 코스가 다음 달부터 일부 변경됩니다. 화승호는 다음 달 13일부터 무렴정은 들르지 않고 망향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코스 변경은 무렴정 운행으로 이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서적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망향정에서 머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오는 9월 열리는 제1회 전남국제 수목 비엔날레에서는 지역작가 참여 비율이 최대 4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오늘 개막 100일을 앞둔 국제 수목 비엔날레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서울 인사동과 광주 송정역에서 홍보 마케팅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나주 읍성 4대문이 모두 복원될 예정입니다. 나주시는 최근 4대문 복원의 마지막 절차였던 북망문 복원에 들어갔는데요. 읍성 4대문이 모두 복원되면 과거 도읍이었던 나주의 역사를 알리고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년 국화축제가 열리는 화순 남산공원에 대규모 메밀꽃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토양을 개선해서 국화의 생육을 돕고 주민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인데요. 특히 이번 주말부터 6월 중순 사이에 들르면 하얀 메밀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방문객이 줄고 있는 송정역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청년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913 송정역 시장에서 맥주 축제를 열기로 한 건데요. 8월에서 9월 축제를 목표로 현재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중이고요. 축제에서는 1913 송정역 시장 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먹거리와 맥주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댄서들의 쇼 2018 스트릿 댄스 배틀 라인업이 이번 주 일요일 광주 아르코 57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DJ의 즉흥적인 음악에 따라 매번 다른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니 화려한 퍼포먼스와 볼거리를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